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6.25 전쟁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잊혀지지 않는 아픔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슬픔. 그날의 역사와 함께 희생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묵동, 묵념. 아쉽지만 운동이랑 사귀고 있습니다. 최악. 첫 번째로 걸으면서 통하는 군인들 진짜 많이 많이 봤는데 봤죠. 잘못된 신고하면은 그러면 포상금 나오나요? 60만 장병들이 뽑았어요. 안티팬이 지금 60만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국립현충원에 이어 방문하기 좋은 곳. 이곳은 전쟁을 단일 주제로 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인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찾아왔습니다. 네, 장병들의 아주 사소한 고민까지 귀에 기울이는 행군기 비밀 행군 상담소 오늘도 개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행소 주제는 바로 헤이 스톱입니다. 네. 갑자기 경건했다가 스톱! 네, 경건은 이제 또 예. 스톱!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로 만난 장병을 소개를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주호 중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체력단련 교관이자 소대장을 맡고 있는 이주호 중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주호 중이랑 헤이 스톱이랑 무슨 관계가 네. 있죠? 뭐 평소에 그만하라는 말을 자주 하나요? 이 훈련소니까? 아유 제가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잘 때 빼고는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가끔은 좀 스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잘 때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본인은 모르니까요. 예. 모르는 거니까요. 네, 녹화 전 제작진한테 들었습니다. 이주호 중위님이랑 윤기정 중위님이 아주 상반된 캐릭터래요. 그래서 일단 연애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딴 거에 빠져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거에 빠져 있으세요? 뻔하죠. 뭐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여자 아이돌.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이고 저는 아쉽지만 운동이랑 사귀고 있습니다. 최악. 첫 번째로 뭐 이런 거 저도 여자친구 있어요. 힙합. 뭐 이런 거잖아. 저는 사실 코미디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이어가면 이번에 취미로 좀 머슬 피트니스 대회라든지 뭐 마라톤, 스파르탄 레이스 뭐 이런 것처럼 좀 제 스스로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네 노력 중인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야, 뭐 이 자리에서 진짜 확인할 수도 없고. 성장 드라마를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확실히 그 윤기준 중이랑은 여러모로 다른 캐릭터네요. 네. 다른 성격의 또 사람이 있으면 고민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 활약 기대하면서 첫 번째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은 있지인데 있지 사진이 제 건물대 옆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우들이 있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 사진에 탐을 내는데 자꾸 가져갑니다. 이걸 찾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야, 일단 고민 해결을 하기 전에 앞서서 네. 데이 선배님, 있지 좋아요? 웬일로 또 선배님이라 불렀어요. 아저씨라고 안 부르고. 있지? 네. 네, 좋아하는 마음 있지? I love myself. 많이 쳤네요. 많이 셨어요. 공백이 길죠. 공백기가 좀 있었네요. 네. 네, 2019년 특급 신예로 떠오르고 있는 있지. 있지입니다. 네. 야 근데 군대가 사회보다 트렌드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요계 인싸로 핵인싸로 활동하고 있어도 네. 이 있지 이 친구들이랑은 조금 연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근데 벌써 관물대에 이렇게 붙고 이거를 훔쳐가고 이럴 정도의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윤기준 중에 관물대는 뭐가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오직 여신분들만 계시죠. 바로 트와이스님들. 네, 가장 좋아합니다. 네. 이주호 중이님은? 저는 여기 계신 소나무 수민 씨입니다. 진짜요? 관물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진짜로?
정말요? 성격 진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보면 성격 좋지 밝지 사람이 너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어서 무엇보다 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아움요. 1년 넘게 소통해주고 이런 연예인이 세상에 어딨나 싶습니다. 아우. 경험해보면 달라질 텐데. 야, 이래서 윤기준 중이랑 이주호 중이랑 캐릭터가 다르다고 했군요. 네. 근데 이주호 중이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자리에 지금 4년째 1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4년 넘게 하고 있는 지금 아영 씨 뭐가 됩니까? 쟤도 오래 있었는데. 아영 씨는 이제 또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됐으니까. 네. 유부. 아니 근데 예나 지금이나 고전적인 게 아무리 휴대폰을 쓸 수가 있어도 관물대에 연예인 사진 붙여놓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뭐 해놔도 되고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입지를 봐도 되는데 그러네요. 관물대 고전적으로 딱 사진을 붙여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현실은 모든 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물대에 사진은 기본으로 쫙 도배를 해놓고요. 네, TV로 걸그룹 뮤직비디오도 보면서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걸그룹 문화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미군에도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물론 미군들도 걸그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병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성적이진 않아요.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관물대에 만약에 사진을 걸어놓는다면은 제가 수민 씨를 좋아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요. 저 같은 아니에요. 경우는 네, 진지하구나. 진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창력과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제 마음속에 영원한 팬이죠. 빅마마 씨를 네, 저는 관물대 걸어놓고 싶습니다. 빅마마 씨요? 아, 빅마마. 빅마마라 그룹이죠. 아니요.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빅마마 님들. 네, 님들이죠. 빅마마 씨가 몇 명이죠? 4명입니다. 네 명이에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사연으로 돌아가면 사연을 보낸 장병의 고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치의 사진을 네. 되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관심을 돌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걸그룹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다른 걸그룹이 나오는 TV나 동영상을 많이 틀어놓으면 틀어놓고 노출을 많이 시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리고 그럴 때 고민할 것도 없이 딱 행군기를 생활관에 틀어놓으면은 이 아름다우시고 뭐 숭고하신 수민님께서 계시니까 수민 누나의 매력에 바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본인의 해결책 말씀해 보시죠. 저요? 네. 아, 작가님들이 써준 거 말고요? 네. 아. 솔직한 본인의 해결책. 그때는 트와이스. 갑자기요? 그 뺏긴 사진들을 되찾고 네. 싶으면은 그 군인들이 많이 보는 잡지들이 있잖아요. 그 커피 브랜드랑 똑같은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를 다 뜯어가는 거예요. 다 뜯어놓고 나 이걸 내 그 응아하고 휴지로 쓰겠다. 그러기 싫으면은 내 사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돌려주지 않을까. 협박으로? 네네. 비슷한 잡지를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맥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맥은 발입이 안 되고요. 다른 맥이 발입이 됩니다. 운동하는 맥이 따로 있어요. 아, 거기도 물론 두 중요한 개나 사진이 있어요? 있긴 제 있는데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얘기였어요? 네. 약간 궁금하다 뭔지. 똥 얘기하고 싶어서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하게 극약 처방 가겠습니다. 평소처럼 건물대 이제 있지 사진 붙여놓는데 네. 거기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이 사진을 가져가면 3대가 변비에 걸릴 것이다. 아. 뭐 유격과 혹한기를 2번 하게 될 것이다. 뭐 사단장님 옆에서 매일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글을 좀 써놓으면 가져갈 용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조금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른 걸그룹의 포토카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때? 있지를 이제 돌려주겠니? 하고 교환을 하는 거죠. 아무튼 같이 힘든 군 생활하는 동료잖아요. 걸그룹 사진으로 싸우지 말고 사랑이 넘치는 군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분이 네, 두 번째 꿈이 얼마 전 I'm from Chicago에서 살다 온 교포 신경이 왔습니다. 교포가 군대에 온다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죠. 아, 근데 의사소통 때문에 고민입니다. 말할 때 가끔 yeah, yes sir, no, that's okay.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적응이 안 되고 한 번은 벌칙으로 간식을 사오기를 했었습니다.
바나나 우유 하나만 부탁해 했는데 빵 하나 우유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빵 하나, 우유 하나. 왜 사오지 뭡니까?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속이 너무 터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귀엽다. 네. 하나 우유 하나는 귀엽다. 네. 바나나 우유 하나, 빵 하나, 우유 하나. 자, 외국에 살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서툴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김태훈 교관님은 아무래도 많이 보셨겠죠? 네, 뭐 지금 특히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카투사들을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보통 카투사들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해외에서 많이 살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는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저도 그런 훈련병을 봤는데요. 소대 내 훈련병들이랑은 되게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다 싶으면 이해 못하는 척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아주 소대장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컸었습니다. 네. 이게 한두 번 겪으면 사실 그냥 귀여운 실수로 봐줄 수 있는데 생활관에서 계속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는 뭐 워낙에 외국인분들도 한국에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교포뿐만 아니라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도 가끔 이 잘 못 알아들어서 생기는 에피소드 있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외국 분이랑 촬영을 같이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쉬는 타임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했어? 나이 되게 어린 친구네. 결혼했어? 그래서 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애 몇 마리? 명과 마리를 애 몇 마리? 3마리. 다른 분들은 뭐 있어요? 외국인 제가 만난 외국인 연예인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어떤 단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뜻을 막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퀴즈 프로 같은 데 나가서 다 졌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외우더라고요. 맞아. 데피니션 완벽하게. 맞아, 사자성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맞아요. 속담도 많이 알고. 그리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슬리피가 저한테 대희형 이렇게 부르지만 외국은 이름을 부르잖아. 예를 들어 뭐 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뭐 헤이 데이. 예. 나이 격차 없이. 근데 샘 해밍턴 그 친구는 그 예전에 이상구라고 있어요. 후배 중에 그 상구가 나이가 어린데 그 샘보다 샘한테 외국이니까 샘 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샘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너 몇 살이야? 내가 형이야. 샘 형이라고 불러야지. 정확한 친구예요. 네.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그 친구. 진짜 한국 사람이네요. 짱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2년 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베트남어를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말이 저 한국인이라 베트남어를 못해요 이건데 이거를 해도 얘네가 제가 성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계속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는데 저는 저대로 저는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 못해요 진행되는데 그 상대방은 뭔가 자기랑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한국말 모르는 게 아니라 베트남말 몰라요를 얘기했죠. 이런 거 보면 한국말을 모르는 거 같아요. 둘 다 모르나. 아우 같아 진짜. 그거는 기억해요? 베트남어 못 네. 몰라요. 그거 해봐 줄 수 있어요? 그 또일라 한꺼 하면은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놀라 한 또이가 나, 라가 M. 떠올라. 올라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중국 성종 그런 같은데. 식으로 하고 이제 또이 콩빗 비엔남 이러면은 저는 베트남어를 몰라요. 이렇게 빛나. 오, 저거 잘하시는 거 같아요. 역시. 놀라 한 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 부대 처음 왔을 때 이제 대화 때문에도 그렇고 저 미군의 어떤 문화 때문에도 그렇고 좀 이해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는데요. 특히 이제 남미 쪽 출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어 발음과 굉장히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고 또 흑인들은 발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알아듣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사투리만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말 나온 김에 아영 씨하고 그러면은 저기 이게 대화를 하면서 본토 발음, 남미 발음, 흑인 발음 이거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그걸 김태우 교관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영 씨하고 저기 김태경 교관님이 알고 계신 거. 이건 계획이 없다. 알려주시죠. 이건 계획이 없다. 알려주시죠. 같이 대화. 근데 진짜 영어도 미국에서 쓰는 영어도 다
정말 발음이 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 그렇죠. 다르고 또 영국 가면은 또 영국 다 다르고요. 거기도 뭐 아일랜드 못 알아듣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 우리가 약간 제주도 방언 듣는 느낌? 그러면 예를 일 때도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흑인 발음. 저도 이제 영어 랩할 때 오히려 막 아무래도 흑인 음악이다 보니까 그런 발음을 좀 따라 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뭐 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좋은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수민 씨 평소 슬리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태형 교관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요. 거니까. 일반 네. 뭐 그래요, 그래요. 스타일. 일반 그냥 뭐 이렇게 뭐 시트콤이라든지 뭐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발음은 처음에 어떻게 정말 하나요? 당황스럽지만 본토 발음. What do you think of Sleepy? 오. he is a good rapper. I think that. Yeah. 흑인들은 약간 좀 흐느적거리잖아요. 이렇게 일단 하고 man, I think man. 예. It's I think Sleepy. 똥. 똥. 내 생각에 그게 생필이 있어. 똥이라고. 똥. 이렇게. 약간 느낌 있네. 남미 발음. 남미는 그냥 로마인데 남미는 이제 R 발음이 H 발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래퍼니까는 You are a good rapper. 해프긴 해요. 약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야. 아니 그냥 이런 걸 살려서 교포 장병 길을 살려주면 되겠네요. 예. 잘했으면 엄지 손가락 착, 엄지척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김에 뭐 영어도 좀 배우고 좋을 것 같아요. 신병이라고 했잖아요. 신병한테 가장 효과적인 건 뭐니 뭐니 해도 충성 마트입니다. 자주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어려운 거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은 되죠. 그리고 또 언어란 하나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생활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쓰는 어휘나 이런 것들을 약속을 정해놓고 그걸 신병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점호후 뭐 you know, understand 이런 거를 서로 다 같이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다면 서로 약속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단결심도 있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아까 나왔던 걸그룹님들이 계시잖아요. 걸그룹 노래를 계속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한국어가 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포 신병을 이해해주고 챙겨주는 선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잘하고 계신 겁니다. 고민이 있는 다른 장면들도 팽공기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Hey Stop! 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약간 흑인식이네. 이거는 약간 정서. 아, 정석이에요? 네. 약간 이제 좀 스웩이게 걸고, 약간 이제 좀 스웩이게 걸고. Hey Stop!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자, 릴크 쇼니 콩콩이 어떻게 들어왔나요? 네. 이거는 저도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고민인데요. 네. 일단 고민을 듣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네. 장안의 화제죠. 이 핫한 영상부터 보시죠. 슬리피 저 에이. 인권의 돌풍을 일으킨다. Hey Stop! 슬리피드 센세이션. Hey Stop! 슬리피드 센세이션. 슬리피드 센세이션. 저 있잖아요. 저녁이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건 내 생에 가장 설레는 단어. 말, 년, 휴, 가. 휴가를 앞두고 간부님이 종이 한 장을 주시더라고요. 이름하여 출타병 준수사항이었습니다. 나는 자가 운전 및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서명하라네요. 이번 휴가 때 여행 가려고 계획 다 세웠는데 저 무사고 운전 5년 차입니다. 입대 전 자가 운전도 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지 말고 심지어 동승을 하지 말라고 해요? 집에만 있던가 걸어만 다니라는 거죠? 아니면 자전거 타라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가 운전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동승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 이게 저도 전부터 궁금했던 게 군대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았는데 휴가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도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저도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군대를 29살에 갔거든요. 네. 굉장히 늦게 갔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은 뭐 차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 차도 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네. 동승도 하지 말라니까. 또 이게 좀 애매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인권 주제는 무사고 자신 있단 말입니다로 정해봤습니다. 네, 전 이번 사연 보고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면허증이 있는데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생소하기는 한데 그러면 휴가 나가기 전에 어떤 교육을 받는 건가요? 휴가 가기 전에요. 출타 신고 최소 하루 전에 출타자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하고요. 출타 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 및 군인으로서 명예와 품위 유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매일매일 교육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휴가 중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육군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살 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활용한 휴가 간의 군무 이탈이라든가 생명 존중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을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매매 방지 및 특별 교육법을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휴가 간의 어떤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일체 이런 위반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2시 이후에 되게 심야에 어떤 유흥업소를 출입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여름철이면 특정 계절별로 어떤 병이라든가 또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무 이탈이라든가 군기관 회의에 관련된 사고를 특별히 또 교육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뭐 얼핏 들으면 다 맞는 얘기인데 자세히 들으면 궁금한 게 특히 이제 전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껌도 씹지 말라 그러잖아요. 진짜요? 왜 껌을 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혹시 이제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삼킬 수 있으니까. 아니, 턱이 좀 이렇게 사각이 되니까. 턱이 커져서?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껌 씹으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껌 씹으면 스트레스도 감소하고 긴장감 완화에 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왜 군인들은 껌을 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뭐 우산 비 올 때 우산 쓰지 마라. 네. 하지 말라는 게 제일 맞아요. 많은데. 뭘 써요? 그러니까요. 비올 때 우비? 뭐 우비나 그런 걸 써야 된다. 아, 진짜요? 근데 제가 1위로 꼽는 거는 다리를 못 꼬지 마라. 아, 그쵸. 맞아요. 다리를 너무 꼬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떨어도 돼요? 다리 떠는 건 돼요? 그럼? 떨어도 안 될 거 그것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품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비 오는 날 군복 입고 우산 쓰고 손 집어넣고 이제 껌 씹으면서 다리를 이렇게 떠는 게 야, 제일 하고 최고네, 싶었다. 최고. 맞아요. 네. 별거 아닌데 진짜 하고 싶어. 되게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일단 제가 지금 제 옷에 달려있는 이 태극기 보이시죠? 네. 길 가는 모든 장병들은 그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있는 이상 60만 대군을 대표합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길을 걸을 때 껌을 씹을 때 되게 이쁘게 씹진 않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질겅질겅 씹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 군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좀 더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군은 규정상 군복을 입었을 때는 판초이라든가 우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휴가 중에는 우산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다리를 꼰다거나 또는 길을 가면서 담배를 핀다거나 또는 길을 가면서 탈모한다거나 길을 가면서 휴대폰을 쓴다거나 이어폰을 꽂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군인의 품위 유지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다소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는 편입니다. 휴대폰도 못 써요? 물론 쓸 수 있지만 정지 상태에서 간략하게 통하고 다시 또 이동하는 거예요. 나 걸으면서 통화하는 군인들 진짜 많이 많이 봤는데 봤죠? 다 잘못된 많이 겁니다. 하죠. 신고하면은 그러면 포상금 나오나요? 무심한 장병들이 보였어요. 지금 안티팬이 지금 60만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른 척하겠습니다. 이주호 주기님 오늘 처음 네. 오셨는데 자 부대에서 휴가 전 출타 장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네, 저는 크게 3가지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애인, 술, 운전. 첫 번째로 애인은요, 이제 장병들 대부분의 고민이 여자친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헤어지고 오지 마라, 싸우지 말라 이런 말은 꼭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술은 군인 신분이니까 이제 술로 얽히면 민간인보다 문제도 커지고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고 하니까 술에 잡아먹히지 말고 본인 주량보다 반병 줄여서 마시고 자기 주량도 모른다 싶으면 화장실을 가면서 걸을 때 이상하다든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만 마셔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휴가 나가서 운동만 해라. 식단. 가끔 얘기합니다. 근데 대체 왜 휴가 나가서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이 장병은 입대 전에도 자가 운전을 했었고 또 네. 무사고 5년 차라고 하잖아요. 왜 못하게 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국민들과 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좀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또 아예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부분 휴가 나온 장병들이 대부분 6개월 또는 8개월, 적게는 2달 만에 휴가를 나오게 되면 그 기간만 60일, 최소 60일 만에 운전대를 잡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사연석 장병의 나이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이 20대 초반인 거를 감안했을 때 면허를 취득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거를 대비하면 대부분이 다 비기너, 즉 초보 운전자들입니다. 이럴 경우에 갑자기 나와서 운전했을 때는 그만큼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인 거는 지양하는 것을 권고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맨날 운전하는 운전병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고가 많아서 규제가 생긴 건가요? 그 병사들이 나가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타 중에 렌트카를 빌려서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군 부대로 이첩돼서 사건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 6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회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휴가 중에 운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그 심각성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장병들의 마음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서치 주제를 이걸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이것만은 금지시키지 말아다오. 휴가 나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은 음주, 운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났다. 음주, 아니면 다른 날 운전, 그리고 취식 보행, 해외 여행. 깜짝 놀랐네요. 휴가 나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게 음주. 절대. 자, 예상 순위 한번 꼽아볼게요. 저는 취식 보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을 못 마시는 장병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 면허증이 없는 장병들도 있고 해외여행은 뭐 자금이 딸려서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먹는 걸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음식을. 맞아. 네. 그러니까 취식 보행이지 않을까. 저도 왠지 먹으면서, 그러니까 길 걸으면서 먹지 마라 그러면 길 걸으면서 진짜 먹고 싶어요. 배 안 고파도. 그래서 저도 취식 보행. 1위 음주죠, 음주. 무조건 친구들 만나서 네. 뭐 소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음주를 못하게 하면 저도 음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PX의 음식이 너무 잘 나와서 좀 음식보다는 아무래도 좀 소주가 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그 작가님들이 사전 취재하기 전에 저희 장병들한테 직접 물어본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1위가 이제 운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장병들이 차가 많더라고요. 뭐 아버님 차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다 보니까 하긴 외국 가서 교포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여자친구랑 차가 없으면 데이트를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차가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매번 가지만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합니다. 매번? 마지막 세 번째가 음주인데 음주가 왜 3위냐면은 외출의 방식의 음주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욕구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거와 비해서 취식 보행은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4위로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1위는 음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병들이 음주하세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럴 것 같아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음주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주 뽑아서 신기했어요. 무슨 재미로 잘 근손실이 조금 일어나서. 예? 근손실이 조금 일어나서. 근손실. 근육질. 근육 손실. 흔히들 운동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잘 넘어가서 중대 회식이나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술 따라주면 근손실이 아니라 에이, 그건 죄송합니다. 저 지금 근손실 사단장님이 2조 중에 한 잔밖에. 죄송합니다. 근손실이라서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1위는 당연히 운전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니까 1위 제일 하고 싶은 건 운전이고요. 그리고 4위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취식 보행. 왜냐면 원래 걸어다니면서 먹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장병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였는데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취식 보행이 네. 그러니까 휴가를 나가서 전투복을 입고 있을 때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전투복을 입었을 때는 그만큼 규제가 많습니다. 또는 베레모드 써야 되고 뭘 들고 있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전투복 안 입으면은 가능하죠. 껌 씻고 물론이죠.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됩니다. 네, 좀 지양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에만 입었어. 바지는 사복이야. 자, 그럴 때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햄버거를 70불 한다면 반만 먹어야죠. 바지도 반만 먹으면 돼요. 반만 군복이니까. 모자만 썼어. 그거는 좀 애매하다. 그거는 한 입 정도. 네, 한 입. 소스만. 빵 못 먹어. 빵 근데 못 먹어.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왜 동승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승. 아닙니다. 동승 가능합니다. 단지 음주운전 차량을 방치하거나 그 차량에 동조하거나 동승하거나 그거는 뭐 예, 그건 당연한 거죠. 일반 사람들도 네, 그래서 당연한 여기서 거고. 나온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지만 권고입니다. 그만큼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권고인데 네. 이 사연에서는 네. 이 사항을 위반할 시 처벌을 감수한다라고 사연이 맞네요. 왔잖아요. 네, 저도 아까 이건 좀 권고가 의아- 아니잖아요. 의아했던 부분이 동승도 하지 말라는 그 문구는 좀 저도 좀 의아해요. 자, 1위라고 생각하는 거. 자, 음주다. 오, 음주가 많네. 네. 역시 운전! 인스타. 네, 운전. 운전 두 분. 운전 두 분. 취식보행. 딱 4, 2, 2로 그러네요. 나뉘었습니다. 해외여행 0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누워서 대박. 누워가지고. 낯설다. 야, 최고다 최고. 천국이 따로 없네요. 와.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자연스러워. 이제 3, 4주 보니까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단체방에서 소떡소떡. 아니다. 소떡소떡. 운전은 좀 프라푸치노 마시면서 휴가 나가고 싶다. 네, 아이디는 농사꾼 말렙 하우스고요. 정신시간. 그리고 이제 골랐던 거는 1번 골랐습니다. 술 마시고 사고는 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술 많이도 마시고 잘 마셔서 잘 마시고. 하루도 안 쉬고, 그러니까 늘 마셨는데, 와. 그냥 오기 바로 전날까지 와. 적당히 알코올로 위를 채우는 정도. 오. 네. 왜네요? 대박. 네. 왜네요? 대박. 우리는 한 명도 없었는데. 보다 압도적인데요, 거의. 휴가 나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1위는 무려 62.1%로 해외여행. 이상. 네, 저희는 한 명도 없었죠.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 저희가 그러니까 장병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디 이응님은요 술이 없으면 그건 휴가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의사를 밝혀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디 군필 여고생님은 소떡소떡이라고 취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단골이자 아까 방금 인터뷰까지 했던 네. 아이디 농사꾼 만렙 타노스님은 면허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운전은 좀이라고 네. 보내주셨고 아이디 뼛속까지 친절하게 님은 일본 한번 가려면 준비만 2달 안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운전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 때는 사실 수능 끝나면은 부모님들이 시켰잖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였는데 수능이 끝나면 그때 무조건 면허를 따놔야 된다. 나중에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뭔가 우리만의 코스였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본인이 차를 살 때 맞아요. 그때 면허를 딴다고 합니다. 그래요? 충분히 네 이해가 갑니다. 휴가 가는 길에 군복 입고 소떡소떡 먹고 싶다고 하는 게 좀 슬프기도 한데요. 왜냐면 평소에는 당연하게 했던 거를 못 하는 거니까 좀 뭔가 마음이 씁쓸하네요. 네. 근데 해외여행이 1위로 뽑혔잖아요. 네. 근데 해외여행 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갈 수 있고요. 단지 가기 전에 어떤 발급 절차와 진행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아마 장병들이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좀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요. 여행 한 달 전에 해당 중대장과 행정복관의 양해 후에 진행이 필요하고 일단 서류 과정은 중대 행정반에 배치된 서류를 작성해서 연대와 사단 인사처를 거쳐서 우리가 가능하고요. 네. 가기 전에 일단 사적 국외 여행 허가서를 작성하고 휴가 계획서, 휴가 명령 예정서를 작성하고 국외 여행자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여러분 여권을 첨부시켜서 연대장님의 대령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을 거쳐서 사단 인사처에서 공문으로 처리되면 그때 휴가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 가지 말라 절대. 그냥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절대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절차만 주사신 동안 여러분들 역시 해외여행 가실 수 있습니다. 저 절차 끝나면 휴가 끝났겠는데? 그래서 일본 가는데 2달 걸린단 말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전에 아, 준비가 그래서 네. 더 걸린다 그랬구나. 자, 그럼 이제 메인 고민을 해결을 할 시간인데요. 휴가 중 운전 금지. 인권 침해일까요? 예, 휴가 중인 용사의 행동을 제한하는 출타병 준수 사항은 인권 침해입니다. 헌법상 행복 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는데요. 이러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는 운전이나 음주와 같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출타병 준수 사항이 교통사고 등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는 되지만 단순한 권고나 안전교육을 넘어서 위 사례와 같이 금지 사항을 적시하고 이에 서명까지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운전 경력이 지금 이제 23년 차지만 100% 안전운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 군대에서 그렇게 권유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해결책이 좋을 것 같나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부대 간부한테 가서 왜 안 되냐고 물으세요. 딴 건 몰라도 좀 동승은 어떻게 안 될까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동승은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애초롭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면허를 딸 때 면허 그 운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랑 나랑 나이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 너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먼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적인 유의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노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은 자신의 목숨은 자신 거이 아니라 국민 거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장군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전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시면은 군생활하는 동안 사고병찰에서 권고하는 바이니까 조금만 지행해 주시고 정말 비상상황으로 제하고 나서는 전역 후에 안전하게 정말 분노의 질주처럼 열심히 운전하셔도 좋으니까 안전하게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노 질주 안 되죠. 정정하겠습니다. 네, 분노의 질주는 안 됩니다. 네. 네, 슬피더 센세이션 오늘은 제가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 전차는 이제 20년 된 차였고 지금 이제 93년식 차를 타고 있어요. 예? 93년식. 그래서 93년씩 차요? 네, 그래서 26년 된 차를 타고 있는데 그때 너 태어났었어? 저 94년에 태어났어요. 그 오빠예요. 차가 네, 오빠인데 오빠네요. 차가 오빠예요. 운전하는 게 뭐 그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들고요, 유지비도 많이 그렇죠. 들고. 그리고 네.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냥 차 타지 말고 싱싱이를 타보는 게 어떤가. 싱싱이 뭐 킥보드나 킥보드. 그리고 운동도 되고요. 뭐 시원도 하고 돈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운전하는 거랑 전혀 다른 또 묘미가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SNS를 한번 올릴 수 있고요. 샵 싱싱이. 그러면은 오빠 차 저 주시고 오빠가 싱싱이 타실래요? 60. 우와, 돈. 나 무슨 소리가 했는데. 야, 너 50 주고 샀잖아. 왜 올려서? 제가 또 칠을 했어요. 도색을 해서. 도색해서. 도색값까지. 도색값까지. 알겠습니다. 60. 자, 장병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행군기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내 아들, 내 동생, 내 남친이 가는 그 부대. 부대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베이스캠프 나와라 오바. 네, 수빈 씨 오늘 베이스 캠프에서는 더욱 특별한 게 있다면서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6월은 호국 부문의 달이기도 하고 네. 이틀 뒤가 6월 25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준비를 두 편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두 편이군요. 네. 자, 6월이 왜 호국 보훈의 달인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현충일 있고요. 6.25 전쟁 그리고 6.29 제2연평해전 등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거나 희생돼서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달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인 6월 25일에는 부대에서도 뭔가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대부분 육군 부대별로 전체적으로 동족 선전의 비극이었던 이런 6.25 한국 전쟁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각 부대별로 고지라든가 진지로 올라가서 이런 일을 다시로 격칠 박다는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6.25 전쟁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연달아 1박 2일 동안 훈련을 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태훈 교관님 말씀대로 사단 예하 각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을 기리는 달, 혹 보훈의 달 특집. 네, 기대됩니다.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난 6일이었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올해 추념식에는 해외 유해가 안장돼 있다가 최근 국내로 봉안된 독립유공자 유족과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 등에서 유해가 발굴된 6.25 전사자 유가족들이 주빈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특히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곳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방문하면 더 좋겠네요. 네, 국립현충원에 이어 방문하기 좋은 곳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입니다. 이곳은 전쟁을 단일 주제로 한 대한민국 유일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인데요. 7개의 옥내 전시실과 5개 전시실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자료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찾아왔습니다. 네,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으로 베이스 캠프에서 찾아간 특별한 장소는 전쟁 기념관입니다. 네, 저기 삼각지 옆에 있는 정말 큰 건물, 정말 놓치려고 해도 놓칠 수가 없는 존재감을 이제 갖고 있는 곳인데 저기서 전시회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전시회를 보러 갔다가 뭔가 압도돼가지고 그 전쟁 관련 전시를 다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가보신 적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내랑 가족들이랑 서울 나들이 나왔다가 용산을 지나가다가 여기 전쟁기념관을 가자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전쟁기념관이 보여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네, 쭉 다 둘러봤는데 아 정말 산 교육이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훈 장교다 보니까 정훈 장교들 임관을 하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이제 이 전쟁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교육도 받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뭐 장병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한 번씩 가져서 저도 그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쟁사 박물관이기도 하고 워낙 큰 곳이라 초등학교 저학년, 청소년, 내국인, 외국인 시간대 코스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호국보훈의 달 특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맞춤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호국보훈 베이스캠프 나라 오바. 네, 전쟁기념관 2층에 위치한 6.25 전쟁실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6.25가 시작된 배경부터 남침과 반격, 그리고 북진 휴전까지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곳을 보는 심정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잠시나마 아픈 상처를 추모할 수 있는 곳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또 저희 조상님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예. 우리 선배님들의 그 숭고한 먼저 돌아가신 선배님들의 그런 정신과 이런 걸 되새기는 그런 6월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를 써서 이겼던 그 장면과 또 6.25를
전쟁을 하면서도 참 어린 학생들부터 모든 군인들 또 이게 모두가 합심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역사적인 그 아픔이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외국 분들도 정말 많이 보이네요. 우리는 이 먹먹한 마음으로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인데 외국인 친구들은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And really enlightening to see what Korea's been through historically. It's been, you know, I wasn't aware, for example, that Korea and America had been at war. That was new to me, right? So that was really interesting,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valued coming here and learning some of that. I mean, a bit sad that we weren't able to help out better, but we, at least where I was in the United States, we didn't learn much about the war, so part of coming here is to learn more about it. And I see a lot of older veterans in the U.S. that were in the Korean War veterans. I always thank them. I always tell them thank you. And so I wanted to come here in a solemn way because it has meaning to me. 네, 그리고 5개 전시실에는 잊혀져서는 안 될 그날의 기억, 제2연평해전의 상징인 참수리 3.575정 안보 전시관이 있습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있는 실물을 그대로 복제했다는데요. 당시의 치열함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안에도 실내도. 네. 직접 저희가 신병대 때 이제 훈련소에서 연평해전 영화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본 거랑 또 이제 다른 느낌보다는 진짜 좀 저런 걸 좀 실제로 보게 되어서 엄청 해군으로서 영광이고 그리고 저희 선배 이제 전우님들을 또 생각할 수 있고 기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나마 한국인으로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 장소입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기까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참 그분들이 고생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 고맙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참 그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았었는데 지금 생존해 계신 선배님들은 좀 좋은 시절에 좀 건강히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인이었지만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참 애쓰고 갈고 닦은 그런 그 모습들이 앞으로 내가 군생활 마쳤지만 앞으로 어떤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다시 한번 전쟁에 참여해서 그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게 와닿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먹먹하네요. 네. 외국분이 인터뷰에서 더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말을 했는데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상 보면서 가장 뭉클했던 거는 이제 인터뷰 해주신 어르신들이 이제 다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다 이제 선배님들 그래요, 예,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했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제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반성하는 시간이 됐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 놀러 와서 네, 그렇죠. 그 여행기를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던 게 외국 분들이 와서 전쟁기념관을 보고 더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아픈 역사를 딛고 또 이렇게 또 발전을 이뤄냈으며 뭐 또 6.25 관련 또 일제강점기 관련해서 막 오히려 더 분노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좀 창피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네, 참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하루 그냥 날을 잡고 천천히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것도 애국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연간 20만 명의 외국인 관람객들이 전쟁 기념관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온 만큼 우리나라에 대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너무 반성을 하게 되네요. 꼭 가겠습니다. 자, 이 마음을 받아서 우리 행궁이 식구들도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씩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 어떤 말로도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부족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잘 살고 있고요.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몸바쳐 희생하신 그 희생 정신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이런 부유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절대 잃지 않고 지금 제가 군복을 입고 있지만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도록 선배님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장병분들은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서 기억될 거라고 다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벌써 6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날에는 또 무엇을 준비하셨죠? 네, 전쟁기념관에서 우리 군의 역사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주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호국 보훈의 달 특집 2탄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씨 네. 고생하셨어요. 네. 자, 오늘 녹화 함께한 두 분 소감 어떠세요? 윤기준 주기님. 오늘은 진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날이면서도 네. 제가 군인으로서 좀 까불까불 거리긴 했는데 평소에 오늘은 군인으로서의 책임과 그 어깨에 무거운 그 책임감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에 이렇게 재밌게 토크를 해보자 이런 식의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느끼고 가는 것도 되게 많고 선배 전우님들한테 감사한 마음도 들 뿐더러 이제 행군기 식구들도 잘 대해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큰 영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정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정네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고민이죠. 바로 포상휴가 따는 법. 또 하고 도전하다 보면 뭔가 하나는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햇빛이 정통으로 이렇게 내려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주는데 공기가 바짝 들었구만. 김중사, 다이가 보내. 제일 간단한 건요. 잘생기면 됩니다. 군대에서 아프기까지 하면 정말 서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변비라든가 변비 같은 누가 아파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너무 슬프고 서러웠다. 고향 생각이 나서 막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갑자기. 호흡을 때 자, 힘내세요. 어제 행군기를 못 봤네. 모니터 해야 되는데 빠르게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응? 신하영 씨. 신하영? 아영아. 내 얘기 안 듣고 지금 뭐 봐? 모바일로 행군기 보고 있었죠. 이번에 새로운 어플이 생겼는데 모르셨어요? 모바일로 행군기를? 대체 언제 생겼대? 요즘 누가 귀찮게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다운
다운만 받으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저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오야 이거 최고야. 이젠 간편하게 국방TV 어플로 즐기세요. 시청률 저번에 20 나왔대요. 20? Shake it, shake it, shake it like you want my birthday.